감자 먹는 사람들의 장면을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 장면까지도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뭐 괜찮은 전시관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호텔로 와서 옷을 좀 두껍게 갈아입고 나가는 길이에요. 자, 요게 이제 제가 묵는 호텔에서 본 뷰고요. 자연이 역시 아름다운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풍차는 하나도 안 보여요, 참고로. 그리고 뭐 페인팅도 정말 네덜스럽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오늘은 이제 박물관들을 탐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고흐 뮤지엄으로 가고 있고, 반고흐 뮤지엄을 갔다가 하이네켄 양조장을 갔다가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안나 프랭크의 집까지 가는 오늘은 박물관 투어 일정입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은 택시나 우버가 비싸기 때문에 뚜벅이 여행 메트로를 오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남역에 도착을 했고요. 스위드역 반고흐 박물관으로 가려면, 반고흐 뮤지엄으로 가려면 이제 스위드 남역에서 트램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구글맵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램으로 갈아타서 반고흐 뮤지엄까지 가는 길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그 남역 광장을 앞을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오른쪽 편으로 맞이해서 버스 트램 택시라고 되어 있네요. 버스 트램 택시 스탠딩이 보이고, 자, 트램이 옵니다. 몇 번 트램을 타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트램이에요. 5번 트램을 타는 거라서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엄 플레인이라는 트램역에서 내리면 되는 거고, 반고흐 뮤지엄이 바로 앞에 있고, 이제 편합니다. 트램이 바로 뮤지엄 앞에 서서 뭐 오래 걸을 필요도 없네요. 정말 편해요. 들어간 줄이 벌써부터 좀 긴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이제 티켓을 구매를 했고요. 미리 인터넷으로 이제 티켓을 구매했고, 현장 결제 말고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큐를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혹시 몰라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뮤지엄은 전 세계에서 반고흐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라고 해요. 이 반고흐 미술관은 빈센트 반고흐가 가장 아끼던 동생 테오도르 반고흐가 소장하고 있던 고흐의 그림 700여 점과 자필 편지 등을 기증받아서 1973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해요. 이 저 서체에서 보면은 이 반고흐의 그 두 번째 지 있죠? 스몰 소문자의 G가 아랫부분이 약간 잘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고흐의 잘린 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뭐 제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잘 알고 있거나 막 그런 편이 아니라서 오디오 가이드가 조금 필요한데, 오디오 가이드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영어 오디오 가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반고흐 미술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디오 가이드가 한국어로 지원이 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해줘서 오디오 그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입구 쪽에 멀티미디어 투어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가이드 인포메이션 데스크 옆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있거나 좀 조끼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커룸에다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안에는 이제 에어컨 시설이나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조끼를 입었을 경우는 조금 더울 수가 있어서 저는 조끼를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라커 사용은 지금 공짜예요. 라커 사용은 무료고, 지금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픽업을 했고요. 오디오 가이드가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고, 저는 이제 입장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가이드 투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오디오 가이드를 받으면 한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후원사가 현대자동차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멀티미디어, 그냥 오디오 가이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티미디어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관람하기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반고의 첫 번째 작품이자 반고의 가장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제 반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더 포테이로 이런데요. 이게 이제 템포러리 상설 전시관이라고 해서 한번 먼저 투어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당연히 오디오 가이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고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인데요. 요거를 체험해보고 찍어볼 수 있는 장소가 위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림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체험 시설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의 장면을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림 봤잖아요. 감자 먹는 사람들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장면까지도 담을 수 있어서 정말 뭐 괜찮은 전시관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실제 방금 본 그림들을 와서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할 수가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시계까지 있어서 이렇게 소리까지 나고요. 자, 이렇게 한국어로 된 반고 뮤지엄에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층별로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도 있습니다. 참조보세요. 0층과 1층에는 고흐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소묘 작품들, 3층에는 고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각각 시대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기가 본관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상설 전시관이에요. 이 멀티미디어 가이드 투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관람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들으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투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림들만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반고 미술관 촬영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사진 촬영은 가능은 했는데 이제 비디오 촬영이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비디오 촬영이 안 된다고 한 6, 7번 제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조금 비디오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고 뮤지엄을 봤고요. 티켓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오디오 가이드 포함해서 22유로 였습니다. 티켓을 온라인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구매를 하실 때 방문하실 시간까지 같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제 티켓을 하실 때 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몇 시에 방문을 하실지 미리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티켓을 사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본 가이드가 추천하기로는 이제 오디오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디오 가이드, 특히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정말 관람을 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관람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시는 경우에는 약 40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씩 둘러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약 최소 2시간 정도 관람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계획을 잡으실 때 조금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고 뮤지엄의 저 브랜드 채를 보면 이 고흐에서 G자 소문자가 좀 잘렸죠. 그게 왜 잘렸냐면 반고가 길을 잘랐잖아요. 조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쵸?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 G 소문자 G에서 G자를 조금 밑을 잘랐다고 하네요. 자, 뮤지엄을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공원이 좀 펼쳐지고요. 이제 여기가 다 뮤지엄 단지예요. 그래서 반고 뮤지엄 말고도 여러 뮤지엄들이 같이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 번에 오셔서 뮤지엄 투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투어로 갈 건데 하이네켄 양조장으로 갈 거예요. 하이네켄 익스피리언스. 하이네켄 양조장에 가서 하이네켄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여기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구글맵으로 찾아보니까 한 11분 정도 도보로 걸어야 되더라고요. 거리상으로는 950m 정도 되는데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을 하고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하이네켄 캡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맥주 두 개를 이제 바꿔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아리파 음악이 나와가지고 잠깐 또 켜봤어요. 자랑스러운 네덜란드 브랜드겠죠. 이 맥주가 양조되는 양조 과정들을 듣고 나면 이 하이네켄사가 네덜란드에서 1988년도까지 양조를 했던 양조장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공가이드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박물관 투어인데 관람객들을 위해서 뭐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은 흔적들이 좀 많이 보여서. 자, 안나 프랭크의 동사인가봐요. 안나 프랭크죠. 안나 프랭크 다이어리가 지금 이렇게 유명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캐널 크루즈를 지금 탈 건데요. 해가 지기 전에 좀 빨리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운하하고. 자, 오늘은 암스테르담을 떠나는 날입니다. Vertrek 2, Departure 2. 여기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고요. 밴커입니다. 아마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앱으로 그랩을 부르시면 되는데 그랩을 부르고 나서 이 표지판을 참고가 있으면 되는데 가시는 길에 생각보다 계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들 물 한잔 하시네요. 회전 스시가 있다고 해서 스시로 들면 어렵고 티켓을 얻고
포스트 말레이시아에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서울 인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